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11월 23일입니다. 예, 필룩스를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무렵에 좀 매수를 했었었고요. 자, 종가보다 조금 빠져서 마이너스가 됐었지만 오늘 갭이 좀 뜨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움직임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필룩스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제가 동시호가에 미리 좀 매도를 걸어 놔봤습니다. 예, 좋네요. 4,800원도 뚫었습니다. 자, 요런 자리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제가 여기 조금 아래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매도를 다 걸어 놨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매도가 됐고요. 자, 여기 50원짜리 뚫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지면 요거는 좀 내려서 전량 수익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예, 윗꼬리를 살짝 달려고 해서 물론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빠르게 수익 구간에서 좀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필룩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고바이올의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좀 반등이 늦어서 일부 물량 좀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좀 지켜볼게요. 네, 반등이 좀 나오네요. 좋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수익 줄 때 고바이오랩도 전량 수익을 좀 빠르게 챙겼습니다. 자, 고바이오랩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예, 고바이오랩 매수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고바이오랩 매수가 됐고요. 자, 여기 이제 돌파된 전고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본 겁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바로 반등이 좀 나와서 절반 물량 매도가 됐고요.
자, 여기 고점 돌파를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VI를 코앞에 두고 조금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제 매수가 터치하면은 전량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놈은 생각보다 힘이 없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익절했습니다. 예, 여기서 강하게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자, 물론 뭐 이런 자리 지지하고 또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량을 좀 터는 작업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약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전량 수익권에서 익절했습니다. 자, 고 바이오랩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전체 물량 다 체결이 됐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다시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자,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도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매도를 좀 안 했었는데 결국에는 좀 빠졌어요. 근데 오늘 또 다시 반등 시도를 합니다. 자, 이 자리에 오면은 전량 매도 하도록 할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 더 강하게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기회를 한번 줬었고 여기서도 반등 실패를 했고 아래로 빠졌다가 현재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챙기는 걸로 만족합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4종목 정도 좀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그 중에 고바이오 랩 종목은 한 2번 정도 매매를 했죠. 자, 필룩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필룩스는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아래권에서 첫 번째 박스권을 뚫는 상한가 봉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음봉이긴 하지만 가격상으로는 양봉인 거래 더 터지는 또 강한 종목의 특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물대를 맞고 윗꼬리를 좀 만드는 부분이 부담스럽긴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도 좀 살펴보면 보수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 종목을 종가 베팅을 조금 했었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 종목을 여기서 또 매매를 한번 했었었죠. 그리고 여기 투매 떨어질 때도 한번 매매를 했었고요. 요 구간인가? 그리고 종가 무렵에 종가 베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갭 상승을 띄우고 시가갭을 띄우고 위로 바로 상승을 줬어요. 자, 여기서 윗골이 달 때 저는 요 구간에서 절반, 요 정도 구간에서 절반 팔고 수익을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로 더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제가 팔고 나서도 꽤 많은 상승률이 나왔어요. 한 4% 이상 상승률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지만 뭐 저는 수익을 잘 내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고요. 자, 그 이후에 오늘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크게 뺐어요. 여기서도 한 차례 좀 들어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또 음봉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지난주에 만들어졌던 상한가 종가를 또 훼손하지 않고 아래 꼬리를 잘 달아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위로 상승이 강하게 나올지 아래로 죽을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잘 지켜준다라는 그런 상태를 봤을 때 좀 지켜보면서 또 대응할 자리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필룩스 매매는 이렇게 마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했죠. 자,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인데 제가 이 종목도 지난주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이 종목도 시가 대비 6.9%가 떴어요. 자, 시초가에 이렇게 거래가 3분봉 첫봉에서 전일 지난주죠. 지난주에 터졌던 상한가 자리를 이렇게 돌파를 하죠. 거래 대금이. 그래서 제가 양봉 만드는 모습을 보고 아래쪽에서 좀 매수를 해봤고요. 아래쪽으로 살짝 뺐지만 바로 좀 반등을 줬어요. 그래서 반등 주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제가 그리는 그림들이 안 맞는 게 있어서 저는 빠르게 수익 줄 때 수익을 좀 챙기고 마감을 했고요. 그랬더니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요 구간도 거의 4% 가까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제가 매도한 이후로. 그러니까 뭐 조금 홀딩을 했다면 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요. 아래쪽으로 한 차례 흔들었지만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자, 이 구간에서도 돌파가 나와서 제가 매수를 좀 하긴 했습니다. 매수를 하긴 했는데 비중을 좀 줄여서 매수를 했죠.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할로 매도를 하고 아래쪽으로 또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적정 구간에서 수익권에서 전량 익절로 좀 마무리를 하고 매매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바이오랩도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가 됐어요. 예, 그 이후에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 좀 흔들었죠. 여기서 뭐 돌파 나올 때 지켜는 보고 있었는데요. 돌파할 때 모습이 또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매매하지는 않았고요. 매매했다면 또 수익은 났겠죠. 예, 어느 정도 수익이 났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흔들고 있어요. 지금 오후장에 한번 흔들었고 장 막판에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위에 따라붙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손절 많이 쳤겠죠. 자, 일봉상으로는 거래량 더 터지는 강한 종목으로 또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바이오랩 종목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바이오랩은 두 번 매매로 수익을 또 잘 내고 마무리가 됐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는 아시아나 항공을 좀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아쉬움이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오늘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난주에도 한 2% 이상 3% 가까이 수익이 이 정도 구간에서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충분히 강하게 상승이 나올 거로 좀 기대를 하고 홀딩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조금 아래로 빠지면서 별로 좋은 모습이 안 만들어져서 수익권에서 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이 구간에서 매수한 이유는 일봉상 보면 일정하게 저항받던 자리가 요렇게 있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예, 또 여기 쭉 저항받았고요. 이 자리가 사실 이렇게 쭉 지지를 하던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받던 자리가 저항으로 좀 바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고요. 자, 이 자리가 일봉상 요렇게 이제 박스 구간에 저항을 받던 자리가 돌파가 일어났던 자리죠. 이 자리에서 상한가로 돌파가 일어나고 음봉으로 윗골이 달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래가 터지는 안 좋은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날도 크게 종가 저가의 캔들로 하락을 했고 자,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선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제가 좀 매수를 했습니다. 요날 매수를 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이 나와서 좀 수익이 났죠. 이걸 분봉상으로 좀 보면 자, 요렇게 이제 요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했었어요. 요 자리에서. 자,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수익이 발생을 했지만 전 충분히 강하게 상승이 나올 걸로 좀 기대를 하고 홀딩을 했고요. 여기서 한 3%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도 제가 홀딩을 하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좀 뺐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 한번 들었다가 또 뺐다가 살짝 들고서 종가를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결국에는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 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갑자기 쭉 뺐죠. 그래서 이거는 좀 힘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 다행히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와서 이 구간에서 제가 전량 익절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아직까지 반등이 나온 모양은 아니죠. 분봉상 봐도 이렇게 크게 시세를 줬던 종목이 지금은 조금 이제 파동 구간이 한 5% 정도 구간에서 상하폭 한 5% 나오겠죠. 그 정도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위로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으로 빠져서 크게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아시아나항공은 이렇게 해서 수익으로 또 마무리를 잘 마쳤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증권주인 키움증권을 제가 좀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수급주 매매로 좀 대응을 한 거예요. 예, 증권주 중에 가장 강한 또 대장주였던 놈인데, 상승을 강하게 이렇게 시킨 이후에 이렇게 이제 음봉 두 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도 이렇게 아래꼬리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자, 수급주 매매로 대응을 했다면 1차 매수, 2차 매수를 하고 손절은 나가지 않은 종목입니다. 손절은 한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요 정도 평균 단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상승이 나와서 수익권에서 제가 매도를 했거든요. 저는 요 자리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돌파된 고점이죠. 자, 여기가 돌파된 고점인데 아래로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는 저항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조금 못 미쳤을 때 제가 요 정도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바로 매도하고 나서. 자, 제가 매도하고 나서 이 종목이 거의 한 5%가 넘게 상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3일 정도, 4일 정도 기다려서 끝까지 좀 홀딩을 했다면 수익을 또 잘 내고 마감이 됐을 종목인데 물론 수익으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수익을 좀 놓친 아쉬운 종목이긴 합니다. 저는 뭐 지지저항을 보고서 매수 매도를 했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대로 대응을 해서 불만은 없습니다만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아쉽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움증권도 좀 매매를 마쳤고요. 뭐 그 외에 뭐 바이오톡스텍도 살짝 매매를 했고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던 매매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매매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 자, 이렇게 좀 매매를 했습니다. 고 바이오랩은 두 번 매매를 했고요. 잠깐 또 매매를 한 게 있는데 뭐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었고요. 자, 고려 아이언도 뭐 별로 의미 없는 매매였습니다. 키움증권 수익에서 마무리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3일 만에 수익을 더 낼 수 있었던 종목이지만 약해 보여서 매도로 수익을 좀 챙겼고요. 필룩스는 오전장에 또 수익을 잘 냈고 바이오톡스텍도 뭐 그렇게 의미 없는 매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장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삼성전자를 안 볼 수가 없네요. 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내년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굉장히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예, 이 무거운 시총 1위 종목이 오늘 무려 4.3%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4.3%, 삼성전자의 4.3%는 일반 한 중소형주급 한 15% 이상, 20%까지도 상승이 나온 걸로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무거운 종목인데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만들어졌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수급이 몰린 것만으로 따졌을 때도 거의 코스피 시장을 올린 이 주역들의 두 종목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여타 다른 종목들의 상승은 조금 제한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은 안 가고 삼성전자만 오르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좀 많이 되는데 오늘은 이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에 의해서 코스피 대형 우량주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분야의 소부장 종목들, 그 중에서도 EUV 대장주급들과 일부 소재 장비주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탄력이 좋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을 또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그리고 삼성 중공업이 또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오늘 이 종목은 이슈가 좀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자, 2조 8천억 원어치의 수주 계약을 따냈다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오늘 이 삼성중공업이 무려 거래 대금을 1조 1천억을 넘게 터트리면서 강하게 좀 뽑아줬어요.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앞에 요런 이제 매물대가 부담이 됐겠죠. 예, 요런 부분 때문에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던 이 주가가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 한번 가격을 좀 위로 들어줬죠. 그 이후에 차트가 이렇게 이평선의 배열이 꼬이는 이평선 트위스트 현상이 좀 만들어졌죠. 이걸 제가 이평선 트위스트 매매법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공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평선 트위스트가 만들어지고 현재 정배열을 만들려고 하는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배열이 만들어지진 않았죠. 21선은 61선 위로 올라왔지만 자,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이 매물대들을 조금 소화하는 과정으로 횡보를 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이평선이 정배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선주 관련한 종목들이 현재 LNG선, 천연 액화가스죠. 이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있잖아요. 카타르 국가에서도 아직 발주가 완전히 다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선주가 또 새롭게 이 대형 우량주 쪽에서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주도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자,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도 나쁘지 않죠. 이 종목도 이평선 정배열 초기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거래가 또 터지고 있는 모습도 아주 양호합니다. 자, 현대미포조선도 한번 볼게요. 자,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서 한 차례 들어주고 다시 거래를 터트리면서 이평선을 갖다가 정배열로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자, 이 앞에 이렇게 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을 또 다 소화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은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을 주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 조선주들은 관심 있게 잘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외에 조선주가 강하게 움직인다면 배 만들 때 관련해서 필요한 또 자재들이 있잖아요. 가장 큰 또 연관 산업이 철강주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중에 동국제강이 가장 돋보이게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자, 이 종목은 요런 또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물론 대형 우량주들이 탄력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굉장히 정석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삼성중공업이 LNG선을 만드는데 가장 이 기술이 좋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련 또 기업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동성화인텍이라든가 한국카본, 뭐 화인메스틸 같은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참고하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관련한 종목인데요. HSD 엔진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도 이 배의 엔진을 만드는 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자, 거래대금 한 1100억 정도를 터뜨렸어요.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정고점에 일정한 또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하는 모양이 만들어졌죠. 나쁘지 않고요. 자, 이 앞에 매물대는 깔끔하게 돌파를 못했지만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지만 자,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는 이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장은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말씀드렸던 2600포인트를 찍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 이 앞에 최고점이죠. 역사상 최고점 2607포인트에 딱 1포인트 모자라는 2605포인트를 찍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렇단 얘기는 일단 가장 높은 역사적 고점 구간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저점을 깨니 많이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조정도 없이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이유는 철저한 외국인의 수급 때문이죠. 외국인의 코스피 대형 우량주 쪽에 강력한 수급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살펴봐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대형 우량주 쪽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증권주라든가 최근 조선주라든가 은행주, 뭐 철강주, 뭐 이런 종목들의 수급들이 외국인의 수급들이 이어지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외국인의 수급이 주춤하게 되면 시장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의미 있는 정고점, 역사상 고점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살짝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조정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옆으로 횡보 조정보다는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주가는 상승만 할 수도 없고 하락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락이 강하게 나오면 기술적 반등도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옵니다.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 수익 실현 욕구와 매물 출회로 하락도 어느 정도 강하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주가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역사적 신고가를 터치를 하고 살짝 더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에 대한 부담을 생각을 하고 또 대응을 하려고 하는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팬데믹에 의한 충격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나쁘지 않은 실적과 또 강한 수급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이 힘이 훨씬 강하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시장 대응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코스피 시장도 말씀드렸던 코스닥 시장이죠. 코스닥 시장도 말씀드렸던 이 정고점 라인을 결국에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뭐 내일 한 차례 조금 더 상승이 나온다면 이 자리를 터치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충분히 터치할 거라고 보고요. 자, 900포인트까지도 도전을 하러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더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이 나온다면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도 쉼없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도 코스피 시장과 더불어 좀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할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 우량주 쪽에 이 모습들을 잘 지켜보면서 강한 종목들을 대상으로 대응할 자리가 있다면 또 그런 자리들을 잘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스마트한 매매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